예, 잘 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남아있는 것들 보시니까 기타 이론인데 그 이름 정도 아시면 된다 그랬죠, 이건. 그래서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이다 그러면, 이게 소매입지라는 게 이제 그 점포들인데 점포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소매입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건 넬슨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후보죠. 후보는 이제 입주효과 시간 법칙이다. 상호입지 이익은, 어떤 상점의 이익은, 개점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점포가 알려지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걸 입주효과 시간 법칙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넬슨이 아니고 후보다.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름 잘 기억하신다 그랬고, 애플보험, 그럼 이제 CST죠.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던 건데, 지도에다가 고객의 위치를 일일이 표시해 가지고 상권의 규모 또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또는 광고 전략, 소위 판매 촉진 전략에 써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커스터머가 이제 고객이니까 고객을 스파팅, 점을 일일이 지도에다 찍어 가지고 표시하는 방법이었죠. 그다음에 참고에 이제 시장 책정 방법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의미하고 이해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침투법이다 그러면 다 읽어보시면 돼요. 주로 수학적 분석, 즉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레일리라든가 헐프의 확률 모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상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상권의 형태가 집중되어 있는 백화점, 슈퍼 이런 데다 주로 많이 쓰더라. 예. 그다음에 공간 독점이다 그러면 얘가 뭐였어요? 제가 제일 예를 많이 들었던 게 그 주류 도매점에 들었죠. 그래서 주류 도매점은 자기들의 상권이 딱 독점적 상권이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주류 판매업자가 남의 지역으로 가면은 전쟁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공간 독점이다. 이건 계산할 게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이다 그러면은 점을 얻은 상품으로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적합하다 그랬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필요 없고, 고급 가구점, 제가 원목 가구 가지고 이야기했죠. 원목 가구. 원목 가구는 예컨대 강남에 있는 원목 가구점이다. 그러면 이제 강남으로부터 해가지고 반경 50km까지 쭉 전부 다가 수요자라고요. 특정 소비층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 따로, 분당하고 판교 따로, 그다음에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 그다음에 창원 지역 이런 데가 좀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만 주로 소비하니까 이와 같이 시장이 연속돼 있다고요, 분산돼 있다고요. 분산시장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시장 침투법은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레일리 이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상권과 B 상권이 있더라. 자,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컨버스 계산으로 계산해봤더니 1.414, 1.4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1.4, 이쪽으로도 1.4니까 이 정도가 A의 상권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정도가 B의 상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이에요. 여기까지 다 연속돼 있어요. 연속돼 있죠. 이건 다르죠. 그래서 시장 침투법과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 좀 다른 이야기다. 이해를 좀 기억하신다. 시험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오고 뭐 다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번에 공간균배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피터의 공간균배 원리인데, 여기 보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사이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피터의 공간균배 원리는 말 그대로 공간을 균일하게 배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R.M. 피터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A 상권, X1 상권이 있고 X2 상권이 있다라고 치자. X1, X2.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원형 상권입니다. 그런데 그냥 쭉 이제 옆으로 그려놨고요. 여기가 상권의 중심지인 미들 M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만일 이제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A 지역에다 점포를 열었다? 그럼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냐? X는 X2 둘 다 A로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나면 이제 경쟁자 을이 B 지점에다가 점포를 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는 불리하죠. 왜냐? 이쪽에서 오던 사람들이 B로 들어가니까 상권이 차단되죠. 그러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갑은 A 지역을 포기해버리고 중간 쪽으로 가가지고 B 지점을 차단을 할 것이다. 이제 B가 또 불리하죠. 그러니까 을도 B 지점을 포기하고 야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자기도 중간으로 갈 거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상권을 놓고
여러 점포가 다툰다면 모두가 중간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예컨대 시장이 커요.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0보다 클 때 큽니다. 그럴 때는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뭔 말이냐? 예컨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막 커가지고 20km. 그럼 여기 10km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간까지.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는 없죠. 걸어서는 한 2시간 반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즉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를 탈 거다. 그런데 버스비가 왕복 버스비가 한 8,000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야 되는 게 콩나물이라면 그걸 뭐로 사야 되냐?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서로 불리할 것이다. 그러니 갑은 이쪽 A지점 어디에 있으려고 할 거고 을은 이쪽 C지점 어디에 있으려고 할 거다.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의 상권을 가지고 둘이 중심지에서 경쟁한다고요. 균일하게 배분한다고요. 그게 균배예요. 그래서 분산입지 나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시장이 작아요. 시장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냐? X1하고 X2까지가 거리가 1km밖에 안 돼요. 1km. 그러면 중간까지는 500m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500m는 버스를 타겠어요? 걸어가겠어요? 교통비가 안 들겠죠.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교통비가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심적 입지를 한다. 집심적 입지라는 건 중심지에 모여 있는 거죠. 중심지 한 군데 있으면 된다, 점포가.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근처에 점포가 있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상권의 X는 X2 공간에 전개되어 있고 여기에 동질적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가정한다. 그럴 때 A번 이와 같이 하나의 상권을 놓고 두 점포가 다툰다면 서로 나란히 중앙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B번 그러나 이것은 운송비에 다과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수량이 일정한 경우 즉 수요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는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수요 탄력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운송비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두 점포에게 모두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C번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이 제로가 아닌 한, 즉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갑과 을은 다시 중심지에서 헤어져가지고 A-나 B-에 각각 분산 입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좁고 수요 탄력성이 작다. 이럴 때는 교통비가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교통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중심지에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이 넓고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럴 때는 중간은 불리하니까 중심지에 있다고요. 분산 입지한다고요. 분산 입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점포의 분류인데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입지 유형에 따른 점포고요. 동그라미 2번이 구매 관습 또는 이제 상품에 따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들은 제목을 좀 바꿔서 많이 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용어를 구별하셔야 돼요.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곡부적 집중성 점포.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습에 따라서는 이제 편의품점이 있고, 선매품점이 있고요. 선매품,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점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럴 때 이 집은 모일집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중심지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가 있냐면 백화점 같은 거. 그래서 예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모일 집자, 있을 제자니까 그냥 모여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동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흩어질 산자니까 흩어져 있어야 좋은 거죠. 있을 제자니까. 그래서 또 동일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으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되는 것. 얘는 모여 있어야 되는 것. 예컨대 뭐 여러분 은행 같은 거는 시내 중심가에 대부분 모여 있죠. 요즘 관공서 많이 모여 있는 편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잘 아시겠네. 마석 가구단지 같이 가구점 모여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저 고로 가면은 공구 상가가 한 2,000개가 모여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반 소매점포요. 예컨대 뭐 세탁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것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되죠.
흩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30개인데 30개가 다 세탁소다. 그럼 문 닫아야죠. 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적이라는 게 좁은 지역이라 그랬죠. 좁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좁은 지역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시골이죠. 시골.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종묘상 석기라든가 어구 같은 거 파는데 어구는 이제 고기 잡는 도구예요. 뭐 이게 돌 같은 거, 뭐 비석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비료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는 농기구 같은 거 파는데 농기구 이런 것들은 시골 같은 데 주로 모여 있다. 이런 것.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중심지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점포를 집재성 점포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모이긴 모이더라도 좀 다르죠. 편의품이라는 건 일상 생활 필수품을 편의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 동네 저차원 중심지에 많이 모여 있고요. 주로 이제 구매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주부죠, 주부. 그다음에 이제 도보로 10분 이상, 즉 1km 이상은 잘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걸 편의품점이라 한다. 이건 구매 빈도는 높죠. 우리가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뭐 가끔 동네 가게에 들려가지고 뭐 콩나물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매 금액은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반대로 이런 거는 이제 전문품은 다른 말로 유표품, 명품 핸드백, 명품 카메라, 명품 차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구매를 자주 할까요, 잘 안 할까요? 구매 빈도는 굉장히 낮죠.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신 금액은, 구매 금액은 작을까요, 클까요? 뭐 질렀다 하면 몇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세일을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원래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깎아준다면 안 산다고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건 간에 사는 거다, 이런 건. 그런데 무슨 뭐 여기 가가지고 콩나물 같은 걸 사는데 콩나물이 5,000만 원이다. 그냥 어떤 걸로 할게요. 어쨌든 이런 거는 비용을 안 따진다고요, 따진다고요. 100원도 따지죠, 100원. 1,500원이냐, 1,400원이냐, 이런 거. 선매품이고 고를 선자죠. 삶의 자,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들, 의류나 보석 같은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이런 걸 살 때 그냥 들어가자마자 산다고요. 여러 상점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다고요. 비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려면 상점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모여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집재나 집심성일 때가 많은 것이고,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류는 여러분 모여 있는 데 많이 가시죠. 저희 동대문 의류상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류점포가 이제 동네마다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로데오 거리 이런 거. 이런 데 가서 산다. 보석은 어디서 사세요, 보석? 종로 나가세요? 종로 사가부터 해가지고 종로 한 2가, 3가까지는 다 보석이죠. 뭐. 그래서, 여기는 보석 상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더라. 오래간만에 저번에 한번 시내 나갔더니 옛날에 여러분 극장 피카디리 아세요? 피카디리? 네, 피카디리. 단성사 아세요? 그 피카디리가 보석 상가로 바뀌었던데. 네, 거기가 그 상가를 새로 개발했더라고요. 한 20m, 한 1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1층, 2층, 3층이 싹 다 보석 상가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짜잘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보석 가게에 있다 그래가지고 밥 먹자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그냥 사러 간 게 아니고 싸게 주겠다는데 뭐 내가 보석 뭐하러 사요? 뭐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갔다가 뭐 진짜 뭐 조그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던데 뭐 아무튼 두 군데 다 사장님 그러던데. 그래서 돈 잘 버시네요. 그랬더니 요즘 뭐 돈도 안 된다고. 이것도 현금이 있어 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싸게 살려면 현찰로 사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은 내용하고 이해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그랬는데, 자 편의품은 생필품이죠. 그래서 가정용 상품 주거 고객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근지역, 저차원이라는 얘기, 저차원 중심지.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에 있다. 선매품은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구 부인용 의상 보석 같은 것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니까 집심성이나 집재성 점퍼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려면 이제 중차원 또는 고차원 정도 돼야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품이죠. 그래서 거기에 특수한 매력을 찾는 상품이다. 고급 양복,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그래서 구매 빈도는 낮지만 점격과 이윤율은 높다. 점격은 이제 점포의 품격이에요, 품격. 그래서 점포의 품격이 높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왜 소공동 롯데 본점 가면 루이비통 매장 있잖아요. 전면에 왜 그 명품점 있잖아요. 롯데 본점 전면에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롯데 본점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꾸며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점격이 낮다고요, 높다고요? 이 새끼들이 맨날 가격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올린대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워낙 잘 사니까 뭐 최근에 10%인가 올렸다 그러던데 올린대요. 뭐 그래가지고 막 봉이야 우리나라 소비자가 올려도 또 사요. 뭐 사람들이.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고급 카메라. 제가 카메라는 좀 아는데 고급 카메라는 얼마 정도 하면 고급일 것 같습니까? 찍어보세요 그냥 렌즈 말고 카메라만 1,000만 원? 일단 근접해 3,000? 너무 지르시는 것 같은데. 네? 렌즈 빼고 카메라만. 렌즈까지 하면 뭐 말도 못하고. 본체만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고급은 1,000, 2,000 정도. 독일 카메라, 필름 카메라인데 필름. 중형 필름 카메라인데 한 2,000 하죠, 2,000. 사진은 잘 나와요. 작가들이 많이 쓰는데. 생긴 것도 굉장히 큽니다. 실물 크기가 뭐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면 좀 부담스럽고요. 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래서 배병호 작가라고 아세요? 소나무 작가. 소나무로 뭐 한 점에 한 뭐 9천만 원 받고 그러는데. 홍대 교수인데 배병호 씨도 이번에 미투에 걸렸더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저는 이제 막 상업사진가를 아주 싫어해요. 그 막 머리 뒤에 따고 다니는 애들. 여자애도 있고 있어. 연대 출신 여자애도 있고 뭐. 걔는 사진을 제대로 공부한 애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애도 있고 꼭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걔들은 왜 미투에 안 걸리나 몰라. 걔들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건데 내가 볼 때는 수백 명이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야. 애매하게 한두 명이 이렇게. 네. 배병우 씨는 그야말로 괜찮은 작가였는데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매정령 무도산을 부지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죠. 요건 다음 주에 하죠 뭐. 아니 제가 감사할 일이죠. 아니 이게 끝낼 날이 있는데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게 또 계산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